오늘 방송사 두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조희대 과연 사퇴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놀랍게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뭔데? 아니 2, 3일밖에 안 지났어요. 2,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여론이 바뀐단 말이야? 아니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사퇴 여론이 높았는데 한 닷새 뒤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사퇴 반대가 높고, 근데 2, 3일 뒤에 다시 해보니까 사퇴 여론이 더 높아. 뭐 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자, 왔다 갔다 하는 진폭도 되게 커요. 10%, 15%? 예, 이 정도 튀는 거는 튀는 것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뭘 짐작하고 있냐고요? 네. 이런 여론조사는 누군가의 손을 탔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장난질을 쳤다. 더 쉽게 말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주일 전에 사퇴 찬성이 높았는데 갑자기 사퇴 반대가 높았다가 다시 사퇴 찬성이 많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일주일이라고 합니다만 세 차례 여론조사 그 사이의 간격은 3, 4일, 길어봤자 닷새. 짧으면 1, 2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진폭이 크다고요? 그렇다면 튀는 여론조사, 좀 다른 여론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는 정확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조희대 사퇴 여론이 다시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네. 여론조사, 이 조희대 사퇴를 두고 적폐들이 장난질을 치기 시작했다. 적폐들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더 듭니다. 제목을 그래서 지금은 조희대 사퇴 여론 더 커졌다. 과반 이상이 사퇴해야 라고 했지만 조희대 사퇴 여론조사를 가지고 적폐들이 장난질 치고 있다. 요렇게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요거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조희대 사퇴 여론 더 커졌다.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나온 MBC 여론조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10월 1일부터 2일 사이. 그러니까 딱 엊그제네요. 그죠? 엊그제 코리아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총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요. 이건 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면접 조사. ARS가 아니고요. 면접이라고요. 전화 걸어서. ARS보다 면접 조사가 더 정확하다라는 거는 뭐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전화 면접 조사를 했더니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47%,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39%, 8% 정도, 사실상 오차 범위 밖에서 조희대 사퇴 여론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MBC 여론조사 47대 39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죠. 자, 조금 전에 SBS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합니다. 조금 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SBS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퇴해야 한다.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가 48%,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35%. 앞서서 MBC 여론조사 결과랑 많이 비슷하죠. 47대 39, 48대 35.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자, 이게 S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는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보다 10%가량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만 중도 쪽의 여론조사 결과가 사퇴해야 한다는 쪽이 훨씬 높게 나오죠. 역시 10% 차이로 사퇴해야 한다는 쪽의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조희대를 사퇴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최종적인 결론 어떻게 보면은 바로미터라고 하겠죠. 바로미터 최종 결정권은 게 중도층인데 중도층의 여론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희대 사퇴 요구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SBS하고 MBC 어제 오늘 사이에 발표된 내용인데 둘 다 48% 혹은 47% 거의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37에서 35. 그러니까 30%, 3분의 1 정도를 살짝 넘는 수준이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은 절반 정도 된다는 겁니다. 두 여론 사이의 격차는 10% 정도 난다. 이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엊그제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상당히 극우 성향이에요. 이 극우 성향의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자,
10월 1일에 공표를 합니다. 27일부터 29일 사이. 그러니까 MBC보다 약 3, 4일 정도 먼저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이대와 조이대 사퇴 찬성 반대가 팽팽하더라. 그래서 조이대 사퇴에 반대하는 여론이 41.4%까지 되고 조이대를 찬성한다 의견이 뭐 역시 39.8% 된다. 매우 공감과 공감 합쳤을 때 46%, 비공감이 47.9%, 거의 절반 정도 된다. 46대 47.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거는 10월 1일에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MBC 여론조사와 한 3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일 동안 이렇게 여론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이대 사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죠. 근데 조이대 사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10% 정도 더 나옵니다. 이게 장난질이죠. 사퇴 요구는 거의 비슷한데 사퇴 반대 요구가 10% 정도 더 나왔다. 중간에 모르겠다라는 여론이 상당 부분 10% 정도 사라지고 그 대신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이거는 모집단을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거예요. 아무튼 며칠 전에,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10% 정도 찬성 반대 여론이 또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뉴시스 여론조사와도 비슷합니다. 뉴시스 역시 9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했고요. 발표는 10월 1일, 2일에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찬성이 43.9%, 반대가 47.5%, 조이대 사퇴 찬성이 43.9, 반대가 47.5,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게, 압도적으로 한 4% 정도 반대가 높게 나옵니다.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조이대 사퇴에 반대하는 여론, 조이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향은 세계일보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도 29일에서 30일 그 사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이건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자, 그랬는데 조이대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은 42에 불과하고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47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뉴시스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 결과와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죠. 47. 조이대 사퇴 반대가 47이 된다는 거고 사퇴해야 한다가 42에서 43, 44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이 세 곳의 여론은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게 10월 1일 전후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던 9월 25일, 그래서 9월 27일,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이대가 사퇴해야 한다가 51.4, 사퇴해서는 안 돼가 39.6, 사퇴 찬성이 50%를 넘었습니다. MBC 여론조사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왔죠. MBC는 현재 48%가 사퇴해야 한다. SBS도 47%가 사퇴해야 한다. 뉴스토마토가 51%, 51, 48, 49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사퇴해서는 안 된다. 39%가 나왔습니다. 39, MBC 여론조사에서는 37, SBS에서는 34, 34, 37, 39.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SBS, MBC, 그리고 여기 미디어 토마토 요 세 곳의 여론조사 결과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이 됐지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발표된 스트리트 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여론조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조이대 사퇴 반대가 무려 10%나 높게 나옵니다. 사퇴 찬성은 비슷한데 사퇴 반대가 10% 이상 높게 나와. 이거는 누가 봐도 장난질이죠. 자, 이것만 그러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자, 이건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겁니다. 조이대 사퇴에 찬성한다 59.5, 반대한다는 3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KSOI 결과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조이대 사퇴 찬성이 45.4, 반대가 4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9월 24일에 발표가 되죠. 요약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여론조사가 딱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9월 24일경에 한번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가
9월 27일 전후로 해서 여론조사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론조사가 10월 1일. 이때 한번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총 3차례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자, 이때는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은 사퇴 반대가 더 높아요. 그런데 다시 10월 1일 여론조사에서는 사퇴 찬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다? 사퇴 반대 여론이 10% 정도 튀더라. 그런데 하필 이 사퇴 반대 여론을 발표했던 곳이 어디다? 뉴시스, 스트레이트 뉴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일보. 세계일보는 요즘에 지금 한학자 때문에 완전히 미쳤죠. 한학자 때문에 미쳐버린 세계일보. 그 세계일보가 지금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으니까 이런 기사를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뻔한 결과를 노리고 만든 여론조사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사퇴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9월 27일 전후의 여론조사 3가지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여론조사를 한 곳 자체가 좀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던 여론이 그 중간에 하루 갑자기 이렇게 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는 여론조사라는 것도 이게 쉽사리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한번 여론조사 어디에 의뢰를 해보려고 뭐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맨 처음 묻는 말이 뭐냐면 결과가 어떤 거를 바라느냐, 결과의 방향성을 묻더라고요. 그 결과, 원하는 의뢰인들이 바라는 결과대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얘기를 뒤로 조용히 할 줄 알았는데 대놓고 처음에 의뢰 전화를 할 때, 여론조사 의뢰 전화를 할 때 갑자기 어느 쪽을 바라느냐 라고 물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묻습니다. 기겁을 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도 너무 난립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는 건데, 여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대표적인 사례가 실은 명태균이죠. 명태균이 여론조사라는 게 아니라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 명태균 사태를 보고도 전혀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명태균 사태를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바가 있고 또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런 이상한 여론조사는 하지 말아야 정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3차례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 한 차례만 그 결과가 튄다면 그거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특이한 어떤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 특별한 사안 때문에 여론이 급변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여론이 급변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1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어느 하나는 여론조사를 잘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중 한 곳, 조희대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 곳이 실은 조희대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그런 곳이더라. 조희대가 나가리가 되면은 함께 나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더라.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요? 세계일보인 거야. 근데 그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하고 뉴시스, 스트레이트 뉴스 얘들의 결과가 거의 비슷해. 그리고 딱 그때를 제외하고 그 전후, 일주일 전후로 진행된 여론조사는 조희대 사퇴 여론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결과가. 그죠? 참 그런 면에서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해요. 근데 언론이라는 자들이 여론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그 여론조작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그 여론조작에 편성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있죠. 이 이해충돌 방지법
언론에도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사가 대주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기사를 쓸 때는 각별히 조심하거나 아니면 이 기사는 우리 대주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기사입니다 라고 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SBS 같다. SBS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태영이잖아요. 태영건설. 그러니까 태영건설, 그러니까 건설 관련된 기사를 쓸 때, 자, SBS가 기사를 아예 못 쓰면 안 되니까 밑에다 자막을 깔아줘야 되겠지. SBS 대주주인 태영은 건설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대주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기사입니다. 라고 자막 같은 데 이렇게 고지를 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지 언론의 신뢰성이라는 게 제고되지 않겠어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한국일보 뭐, 거기 동아원인가는 건설업체, 건설자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 경기가 뜬다. 그러면 건설자재업체는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건설업체들이 또는 건설자재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건설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 조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론사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한국일보 그런 경우가 제법 눈에 띕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사에다가 밑에다가 하나 달아주는 거야. 한국일보 대주주인 동아원은 건설자재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와 이 기사는,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대주주와 이 기사는 이해관계가, 이 기사는 한국일보 대주주인 동아원과 동아원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기사입니다. 요렇게 쓰면 돼. 요렇게 써놓으라고. 기사 자체를 쓰지 말라고는 못하지. 하지만 요렇게 꼭 찝을 필요는 있겠죠.